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북한은 지난 22일과 23일에 열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 지도원 대회에서 군의 기층 조직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대남 비난이 계속된 가운데 남한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한 내용을 신속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속된 대일 비난과 함께 북핵과 북미 관계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군사분석과의 유기봉 사무관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중대장 중대정치 지도원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대회인가요? 네, 이번 대회는 북한군의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을 평양에 불러 격려하고 지시사항을 하다라는 행사입니다. 중대장은 군대의 초급 지휘관이고 중대정치지도원은 총정치국 소속으로 중대의 군사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중대원들의 정치사상 교육을 담당합니다. 이번처럼 중대장 대회 그리고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동시에 연 것은 1995년 이후에 18년 만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의 최초입니다. 10월 17일 제4차 대회의 개최가 예고되었고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의 환영하에 평양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대회 참석뿐만 아니라 사적지 참관과 공연 관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4차 대회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김정은은 대회 전 기간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회사, 연설, 폐회사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육성 연설을 통해 주요 과업을 제시하였는데요. 중대 군인들을 사상적, 군사적으로 준비시키고 중대 내 규율을 확립하며 군인 생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당 세포 비서대회, 3대 혁명소조 열성자 대회 등 주요 기층 조직 정비를 위해 여러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번 대회도 연장선상에서 군 기층 조직을 다지기 위한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북한은 10월 21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어떤 회의입니까? 네, 북한은 1999년 이후 매년 분기별로 내각 성원부터 지방의 경제 분야 책임자까지 참석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개별 경제단의 실적을 점검하고 중요 과제의 수행을 독려해 왔는데요. 이번 확대회의는 금년 들어 네 번째, 즉 4분기에 개최하는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네, 10월 21일 보도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박봉주 총리가 참석하였으며 전승훈 부총리가 3, 4분기 인민경제계획 실적과 4, 4분기 및 올해 인민경제계획 달성 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4, 4분기 과제로 석탄, 철강제 증상과 교육 보건사업 및 체육강국 건설을 통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제시하였으며 작년과 비교할 때 예산 수입은 언급하지 않고 500여 개의 공장과 기업이 9월 말 현재 금년 계획을 조기 달성하였다고 강조한 점 등이 특징적이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특수경제지대 개발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캐나다, 미국, 중국 등의 경제학자와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 김일성 종합대학 등에서 나온 경제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가했다고 보도하며 그 내용을 선전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북한 관계자들은 특수경제지대의 운영을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나선, 황금평과 위화도, 개성, 금강산 이렇게 4개의 특수경제지대 외에 2013년 14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투자 설명회, 박람회 등 다양한 교류 마당을 조성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이 대남 동향에 있어서는 불법 입국한 이 남한 주민에 관한 소식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매체는 10월 25일 북한 적십자회가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했다고 신속히 보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북한 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돌려보내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신병을 인수받아 북한에 들어간 경위와 북한 체류 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비난 또한 지속됐죠. 이번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북한의 대남 비난은 지속되었는데요. 그 전주와 비교했을 때 공식 기관의 비난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보도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나 통합진보당 사건, 국정원 정치 개입,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미일 해상훈련 등을 소재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조평통 서기국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발언을 비난하며 조금이라도 도발할 경우에 남한이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보도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대외 동향에서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가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10월 23일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대부분 반복하였는데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 행동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비핵지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핵 위협이 가중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 억제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면서 구걸하지는 않는다라고 미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이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네,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는 OECD의 산하에 있는 국제기구인데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파리에서 회의를 실시하여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 필요국가로 지정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은 적대 세력들의 불순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대일 비난도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21일 일본 방위상이 필요시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하여 군사 대국화와 재침략을 시도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10월 20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 채택을 소재로 10월 22일에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소재로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이 공개한 성노예 범죄 입증 문서와 관련해서도 사죄와 배상을 실시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이할 만한 대외 동향이 있었습니까? 네, 10월 21일 평양에서 북한과 콩고 정부 간 문화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및 예술상을 대표로 하는 콩고 정부 대표단이 10월 14일 날 북한을 방문하였다가 10월 21일 콩고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중국 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 63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0월 25일 양영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북중 우이탑에 헌화를 하고 북중 친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북한에 예정된 주요 행사나 일정에 대해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엘백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10월 28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몽골 대통령의 방북은 2004년 이후 최초인데요.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이 경우 김정은은 집권 이후
최초로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것이라 주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30일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북한의 기념일은 총 4일 5건입니다. 먼저 10월 28일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창립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은 조선중앙은행 설립일이며 10월 31일은 조선올림픽위원회 결성일, 11월 1일은 노동신문 창간일이자 조선사회민주당 창당일입니다. 한 주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북한의 대내적인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대내적으로는 추수에 적합한 시기가 종료하는 만큼 추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마식령 속도를 강조하면서 마식령 스키장 등 김정은의 치적사업 건설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대남 태도도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네, 대남 측면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 발언 등을 소재로 비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이나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을 우리 쪽으로 인도한 점 등을 선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외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북한은 대외적으로 김정은의 첫 정상회담인 북한, 몽골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립 국면을 탈피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핵 경제 노선의 정당성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주변국들의 북핵 관련 협의 사항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수위를 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군사 분석과의 유기봉 사무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수확이 있는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